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드 베어링을 사용을 하는 자전거 허브의 베어링 교체, 베어링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베어링을 교체하는 방법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전거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공구를 구입을 하시면은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멋있게 생긴 공구가 있습니다. 무슨 공구죠? 네, 실드 베어링을 자전거 허브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규격별로 베어링의 크기별로 나온 프레스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원형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숫자가 적혀 있죠. 저 숫자에 맞는 베어링 넘버가 있죠. 베어링 규격에 맞는 걸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베어링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알리나 테무나 이런 곳에서 자전거 전문 공구를 저렴하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공구만 있으면 쉽게 베어링을 내가 교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에서 보시면은 베어링을 교체할 때 그냥 맞는 거를 끼우고 프레스트를 돌려 가지고선 압착을 하면 된다, 너무 쉽게 설명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망하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베어링을 집어넣을 때 실패를 했는지 하고, 그리고 어떤 방식의 엑셀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엑셀이 있습니다. 둘 다 뒤쪽에 있는 허브예요. 허브 엑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순수하게 엑셀만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바깥에서 끼우는 것도 엑셀이에요. 수르 엑셀이라고 하죠. 얘도 엑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 마디가 있죠. 얘는 마디가 있습니다. 얘는 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디가 있는 엑셀을 숄더 타입이라고 해요. 숄더 타입. 어깨가 양쪽에 뽕이 들어가 있으니까 숄더 타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숄더 타입하고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베어링을 집어넣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베어링을 기존에 있었던 걸 빼겠죠. 지금 숄더 타입이라고 보여드린 거는, 요거는 이제 DT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숄더 타입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DT랑 그리고 노바텍인가 하고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안쪽에 베어링이 보이죠? 실드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드 베어링이 있고, 이 엑셀은 이렇게 꼽혀 있었어요. 이 어깨가 있는 부분에 베어링이 딱 닿는 거예요. 꼭 스페이서링 같이 베어링이 들어가다가 여기에 닿는 거죠. 닿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베어링을 교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안쪽에 엑셀이 들어가 있겠죠. 저게 걸려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쪽으로만 빠지겠죠. 그런데 이쪽에는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맞는 베어링이 꼭 맞게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DT 스위스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맞은편에다가 전용 툴을 꽂고, 꼭 전용 툴을 써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전용 툴을 꽂고 망치로 얘네들을 치면은 베어링이 뽁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내경을 쳐서 베어링을 빼는 거랑 똑같죠. 요 홈에 내경이 다 있으니까요. 내경이고 안쪽에 있는 동그란 은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겉에가 외경이고, 이렇게 해서 베어링을 분리를 하고 엑셀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새로운 베어링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뺀 베어링은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어링을 새 걸로 만약에 이제 교체를 했어요.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영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지금 양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 있는 부분이 뭐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고 색깔 있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끼우라고 나만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 외부의 이물질이 더 강하다고. 그런데 양쪽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베어링을 빼고 만약에 이쪽에 있는 베어링을 교체한다 그러면은 여기 톱날 있는 거 보이죠? 라쳇이 걸리는 부분인데 이 전용 툴을 이용해서 얘네들도 빼야 됩니다. 얘는 제가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베어링을 막고 있죠. 막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전용 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저쪽에는 베어링도 똑같이 쳐서 뺄 수가 있겠죠. 한번 충격을 받았던 베어링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집어넣고 돌리면은 그릇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자, 저쪽 베어링을 교체했다는 가정하에 이 숄더 타입의 엑스를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베어링을 넣고 누르면 되겠죠. 여기에서도 전용 툴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 위에다가 큰 복스알 같은 거를 올려놓고 망치로 한번 세게 빵 칩니다. 그러면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망치를 한번 쳐가지고선 잘 돌아갈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영상에서는 제대로 작업이 돼 있지만
손으로 돌려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헤드셋이나 다른 베어링 작업한 영상들을 보면은 베어링이 들어갈 때 삐뚤게 들어가는 영상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 베어링은 무조건 수직으로 쫙 이렇게 우주선 도킹하듯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삐딱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삐딱하게 들어가면은 힘을 고르게 받지 못하고서 애들이 푹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 X를 꽂고 돌렸을 때 그릇거리는 뭔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빼서 다시 끼우면 어떨까요?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이 베어링을 집어넣는 작업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셔야지 쉽게 생각하시고 베어링을 그냥 세게 확 넣었다가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툴들은 어떤 방식의 X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방식에는 못 쓰겠죠. 베어링 규격이 같다고 해도 아무거나 빼서 볼게요. 가운데 구멍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X를 들어갈 수가 없겠죠. 얘네들이 관통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툴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있는 툴은 똑같은 툴인데 요거는 손님분께서 구독자분께서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가운데다가 X 규격에 맞게 드릴로 팠어요.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베어링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것도 베어링에 맞는 크기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올려놓고선 이 외경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아야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버리는 베어링이 있으니까 새 베어링을 이렇게 꽂고 버리는 베어링을 위에다 하나 더 꽂고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버리는 베어링이 여기 박히면은 그거 빼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외경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공구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얘네 들어갔다가 빼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위에 덮을 만한 뭐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이 위에다가는 버리는 베어링을 꽂아도 되겠죠. 얘네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고선 저 프레스 툴을 이용해서 누르면은 베어링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을 돌려서 어느 정도 벽에 닿았다. 이 벽에 닿았다라고 생각하면 멈춰야 되는데 조금 더 세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전거들이 요즘에 좀 보였어요. 요거는 내경을 제거한 베어링이에요. 베어링을 세게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양쪽에 베어링이 꽂혀 있겠죠. 한쪽은 원래 꼽혀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X를 꽂아 가지고서 여기 닫겠죠. 그리고 이 베어링을 툴을 이용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세게 누르게 되면은 외경을 눌러서 집어넣는다 그랬죠. 외경. 이 가장자리를 눌러 가지고 집어넣는데 세게 집어넣게 되면은 내경하고 외경하고 엇갈리게 돼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엇갈립니다. 이 턱 때문에 내경이 들어가다가 걸렸어요. 근데 베어링을 집어넣을 때는 외경을 눌러서 집어넣으라고 했죠. 얘네들이 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경은 여기 걸려서 안 들어가려고 멈췄는데 외경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베어링이 외경하고 내경하고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얘는 내경이라고 생각하지 걸리고 외경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은 베어링이 간섭이 생깁니다. 바퀴가 안 돌아요. 그런 자전거들이 있어요. 몇 번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퀴를 돌렸는데 그릇그릇 거리는 느낌이 나면서 바퀴가 회전도 잘 안 되는, 구름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베어링을 너무 세게 압착을 해서, 세게 압입을 해서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어링을 교체를 하거나 다시 빼가지고 베어링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베어링을 조금 빼는 거죠. 너무 깊이 들어갔던, 너무 꽉 맞게 들어갔던 베어링을 조금 빼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X를 조금만 미는 거예요. 조금만 밀려면은 망치로 쳐야 될까요? 망치로 치면 애들이 확 튀어나오거나 미세하게 조정이 안 되겠죠. 저 프레스 툴을 이용해서 천천히 빼주는 거예요. 말이 프레스 툴이지 전선 볼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의 와셔, 스페이서링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전선 볼트 뭔지 아시죠? 철물점 가면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 만드셔도 될 거예요. 이 X를 밀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꽂고 여기서
여기에 뭔가 스페이서링이 거대한 게 있으면 되겠죠. 그 스페이서링은 그냥 여기에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물론 스틸로 돼야 되겠죠. 이 베어링보다 큰 스페이서링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이거는 크라운 레이스를 집어넣을 때 쓰는 툴인데 이런 식으로 덮고 너트가 될 수도 있겠죠. 저기에 맞는 너트. 그럼 얘네들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 당겨지는 거죠. 뭐같이? 탑캡. 자전거 핸들에 탑캡 있죠. 탑캡 당기는 것 같이 애들이 당겨 올라오겠죠. 저쪽을 보면 애들이 돌리면은 나오기 시작해요. 이동을 하죠. 저쪽에 있는 게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미세하게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내경을 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빼다가 베어링이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에 박혀가지고 안 돌아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렇게 아주 살짝 조이면은 베어링이 나오면서 땅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베어링이 아주 미세하게 나왔다 생각하시면은 얘들을 풀러서 X를 다시 손으로 돌려보세요. 빼서 제대로 작업된 게 아니니까 X를 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뻑뻑했던 느낌이 안 난다 그러면 베어링이 더 세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 나중에 베어링을 교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숄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거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요거 너무 세게 집어넣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흔한 일반 엑셀 방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그냥 일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이 훨씬 더 좋겠죠. 가운데 구멍을 뚫거나 엑셀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베어링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베어링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얘들은 꼬치 꿰듯이 그냥 꿰면 되잖아요. 그쵸? 얘네들도 베어링을 집어넣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베어링이 들어갈 때 삐뚤게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그랬죠. 베어링이 들어갈 때 정확하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야 되는데 막 세게 돌려가지고 저 프레스 툴을 세게 돌려가지고 얘들이 빨리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베어링이 아주 미세하게 삐딱하게 들어가거나 잘못 들어가면은 그 허브를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해외 영상들 보시면은 좀 급하게 베어링 작업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헤드셋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영상 찍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니까 헤드셋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돌려가지고 막 끼우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끼우는 장면이 있어요. 댓글 보시면 재밌어요. 베어링 삐뚤어졌다. 영어로 이제 베어링 삐뚤어졌다. 저거 베어링 나갔다.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링 작업을 하실 때는 너무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셔야지 베어링을 안 버리고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리나 테무 때문에 예전에는 비쌌던 전문 공구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네, 잘 쓰면 좋지만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선 덤볐다가 오히려 망칠 수가 있으니까 작업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올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실버 버튼 한번 받는 게 제 소원이에요. 제 영상을 구독하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이 80% 정도 돼요. 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으셨다면은 구독으로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